유치원 때부터 공연 소개자를 했어요. 뻔뻔해야 돼요. 맞아요. 네. 아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인터뷰하신 분 중에 네. 처음 공연하는데 너무 떨리니까 선생님이 저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삶은 소대가리라 생각하라. 그렇게 언니도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 저는 근데 일단은 무대 위에 오르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유미입니다. 네, 오늘도 게스트분을 모셨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많이 알려진 분이시죠. 한 6개월 만에 다시 모셨는데 네. 그래도 한번 우리 방울 인터뷰에 왔으니까 예. 인사 부탁드려요. 네. 이게 제가 전번 영상에 나왔는데 어떤 분이 그런 댓글을 쓰셨더라고요. 아니 유미는 주희를 맨날 보면서 오랜만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것은 주희 유미 TV 때 가끔 그렇죠. 만나는 거고 예. 방울 인터뷰는 저희가 거의 반년 전 그렇죠. 네. 딱 6개월 됐어요. 예, 6개월 전에 했는데 그때가 아마 구독자가 한 10,000명 정도가 됐을 10,000명 거예요. 안 됐을 텐데 지금은 그렇죠. 10,000명 됐어요. 3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쯤에서 또 다시 나와서 예. 우리 좀 구독자분들한테 감사의 인사도 전하고 네. 그동안 또 뭐 자충우돌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걸 그저 미주알 꼬주알 그냥 얘기하고 싶어서 네, 쫓겨난 며느리 또다시 왔습니다. 네. 아니 사실은 저희가 뭐 영상 그 짧은 몇 개를 가지고 전체 10년 동안 그 있었던 에피소드를 다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정착 과정을. 그래서 한 6개월 만에 이렇게 또 모신 이유는 그 후에 또 어떻게 지냈는지 지난번에는 정착 초기에 잠깐 그런 에피소드를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또 그 뒤로 또 어떤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었는지 정말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렇게 초대를 했는데요.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첫 월급을 받았는데 그렇죠. 기쁘지 않았다. 돈이 안 보였다. 내 돈이 어디 갔냐. 그렇죠. 그러셨잖아요. 아라비아 숫자만 보여가지고. 네.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월급에 좀 적응을 하셨어요? 아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유미 씨하고 얘기할 때 마지막 시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나라에 와서 월급을 받았는데 누구나 다른 분들처럼 놀라 자빠져야 되는데 저는 놀라 안 자빠졌거든요. 그 이유가 예, 저희는 뭐 솔직하니까 네. 주인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솔직하니까 아니 그냥 신사임당 얼굴이 있는 돈을 20장을 저를 착 주면 제가 놀라 자빠지겠죠. 다른 분들처럼. 그렇죠. 근데 통장에 아라비아 숫자가 딱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렇게 통장이나 월급을 계좌이체로 받아본 경험이 없는 저로서는 이게 눈에 확 땡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야, 이게 진짜 돈인가? 예, 이래가지고 그때는 참 그렇게 막 기쁘거나 놀라 자빠지진 않았는데 10년이 된 지금 누가 현금을 주겠다면 계좌이체 하세요. 뭐 이렇게 많이 변했거든요. 맞아요. 불편하거든요. 네. 현금 주면은 맞아요. 또 은행에 가서 이체를 통장에 넣어놔야 돼요. 맞아요. 따라락 하는 기계 문을 맞아요. 따까닥 열어가지고 많은 공정이 필요한데 지금은 오줌께 3년이면 울바자 넘는다고 네. 이제는 10년이 돼가지고 지금은 카드나 계좌이체 이렇게 숫자로 찍히는 게 제일 편하고 예,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놀라 자빠지진 않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아까 우리 밥 먹으면서도 얘기했었잖아요. 한국에 와가지고 난 정말 쉬는 날이 없었다. 라고 얘기했는데 맞아요. 뭐 와가지고 처음부터 어떤 일을 시작해서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한두 가지 일을 한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어떤 일을 했어요 주로? 다른 탈북민들도 다 똑같은 그런 다 경로를 거쳤겠는데 저는 딱 10년이에요. 예, 제가 2012년에 와서 2022년이잖아요. 그쵸. 이 10년 동안을 제가 유민의 집에 영상 찍으러 오면서 차를 타고 오면서 내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할까. 왜냐면 식상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예, 그리고 우리 또 이거는 식상한 얘기 싫어합니다. 싫어하고 그래서 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저는 4년 동안은 북한 전문 매체 전문 기자를 했고 4년씩이나. 네, 그리고 3년 동안은 이제 잡지사 프리랜서 기자를 했고 2년은 북한 대학원에서 공부했고 1년은 시청에서 민원행정과에서 일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10년이라는 시간이
하루도 틀리지가 않는 거예요. 다르게 나가지 않아서, 아, 나는 내가 국제허약이고, 갱년기고, 되게 감정 기복이 심하고, 이런 사람이어서, 아, 되게 대충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10년 동안 너무 찬비처럼 살은 거예요. 너무 열심히 살았어요. 예,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박물 인터뷰에서 이 얘기를 해서 너무 좋은 거예요. 누구라도 나한테 한 번이라도 그런 질문을 한 적이 물어본 없어요. 적이 없죠. 예. 아, 주희 씨는 정착해서 어떤 일들을 쭉 하면서 살았어요. 이런 얘기들을 안 했어요. 이제 언니가 한 일을 제가 이렇게 좀 전에 이렇게 얘기한 거 보면 저랑 전혀 상관이 없는 일들을 하셨어요. 네, 저희는 좀 반대죠. 너무 예. 저희는 전혀 다른 분야거든요. 맞아요. 아니 시청에서 공무원으로도 계시고 기자로도 계시고 계약직 수정해야지 공무원은 아니고. 계약직은 네. 공무원이라 안 그래요? 아니, 안 하네. 그럼 뭐라 일반 그래? 행정이죠. 사무원이죠. 아, 그래요? 네. 네. 공무원 아닙니다. 아, 네. 그래요?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처음에 이제 기자 생활을 4년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기자는 글을 잘 써야 되잖아요. 첫째도 둘째도. 그렇죠.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글 쓰는 거랑 북한에서 글 쓰는 거랑 완전히 달라요. 와, 그거 어떻게 알았죠? 야, 내 뭐저 사이드 그 정도는 알겠다. 그 맞아요. 정도는 안다. 내가 최근에 온 탈북민들 만나보게 되면 이렇게 가끔 취재를 하게 되면 기자님은 어떻게 기자 됐습니까? 나도 글을 기차게 잘 쓰는데 나도 기자 될 수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어이, 내 북한에서 얼마나 연설물도 많이 쓰고 글을 많이 썼는지 압니까? 그럼 그 순간을 딱 보면 그분들에 대해서 웃음이 나온다기보다는 10년 전에 나를 보는 것 같아서 되게 속으로 웃죠. 야. 아, 너도 나처럼 쓴 약을 좀, 아편 같은 쓴 약을 좀 먹어봐야 진정한 기자가 되겠구나. 근데 그 북한에서 물론 기자라는 거는 글을 좀 쓸 수 있는 이런 타고난 게 있어야 되지만 일단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마구제비로 돌아가진 않아요. 다 육하원칙에 따라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물론 북한도 그런 글쓰기 법이 있지만 그렇죠. 대한민국은 북한처럼 글을 쫙 늘어놓지 않아요. 특히 기사. 글을 늘어놓는 기사도 있어요. 칼럼. 이런 것들은 글을 늘어놔야 돼요. 분석을 해야 되니까. 근데 기사는 분석이 아니에요. 그냥 사건을 전달해주고 이 사건의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게 기사거든요. 예. 이게 칼럼하고 그 차이점을 예. 북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게 쓰고 그러니까 막 굉장히 어떻게 뭐 있어 보이게 쓰고 이래야지 글 잘 쓰는 걸로 예. 알잖아요. 북한에서는 그렇게 써야 되는데 그리고 기사는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객관적인 생각이 들어가야 그렇죠.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모르고 이제 정착 초기에는 아르바이트도 하고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막 119에 실려가고 그때 그 순간 생각을 한 거죠. 아, 내가 체질에 맞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저기에 우리나라는 뭐 알바몬 이렇게 해서 일자리 정보들이 많잖아요. 그래 보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정착 초기에 38이었잖아요. 40살이 다 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러면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뭘까? 말은 잘해요. 이론이 없지만 무궁무하게 말은 막말을 잘해요. 거기에다가 글을 또 그래도 나름 제가 일고등학교 때 국어문학 소조도 한 1년을 있었거든요. 그래 주변에서 짧은 글을 잘 쓴다는 얘기를 하고 저는 제가 글을 조금은 좀 썼어요. 잘 쓰진 않았는데 그래서 내가 이걸 살려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사실은 아카데미를 다녔죠. 왜냐면 일을 하면서 그 통일부 산하에 북한 전략센터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1년에 2번씩 지금은 하는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남과 북한 대학생, 외국 대학생들을 합쳐가지고 글쓰기 아카데미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다 대학생들이에요. 현직 대학생들이고 남한 대학생, 북한 대학생, 외국인 대학생들까지 있는데 거기에 40살 먹은 아주머니가 부시시해서 저 혼자 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생각한 게 내가 이 사회에서 오래 남으려면 내가 잘하는 걸 살려야 된다. 이런 생각해서 정말 제일 끝자리 가서 그 교수님들이 초빙해가지고 그다음에 글쓰기도 배워주고 이렇게 스피치 말하는 거. 우리는 북한에서 금방 와서 안녕하십니까. 북한에서 온 게 일요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스피치는 그게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백두산이 고향인 명강도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이걸 배워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스피치하고 글쓰기를 배워주면서 좀 자신감이 생겼죠.
아니 근데 나는 이제 글쓰기를 잘한다라는 그 뭐 이런 거를 스스로 내가 뭐를 잘한다라는 거를 생각하는 자체가 대단한 것 같아요. 나는 내가 뭐를 잘해서 뭐를 시작하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내가 지금 형편에 맞게 할 수 있겠다 해서 지금 하는 일도 반영구도 하고 있거든요. 나는 이게 잘한다 생각한 적이 없어요. 유미는 내가 항상 봐도 그런 얘기들 주변에서 많이 예쁘다 하죠. 근데 본인은 정작 예쁜 거 모른다면서요. 저는 사실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뭘 잘하는지 이거 자체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나는 뭘 잘하는지 모르고 해야 되니까. 겸손해서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예, 겸손하고 좀 가까운 게. 근데 저는 사실 좀 어릴 때부터 유미 씨하고는 좀 다르게 자란 것 같아요. 예, 좀 당당하게 자랐어요. 예, 그리고 약간 뻔뻔하게 자랐어요. 그래. 나는 뻔뻔하지는 않아요. 네, 왜냐면 뻔뻔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약간 부정적으로 뻔뻔하다는 게 아니라 유치원 때부터 공연 소개자를 했어요. 뻔뻔해야 돼요. 맞아요. 네. 아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인터뷰하신 분 중에 처음 공연하는데 너무 떨리니까 선생님이 저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삶은 소대가리라 생각하라. 그렇게 언니도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 저는 근데 일단은 무대 위에 오르면 사람들이 정확히 안 보여요. 무대에 나서면 눈이 커야 돼요. 네, 이게 눈이 작으면 이렇게 점을 찍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무대 공연할 때 도랑화장을 해요. 이렇게 눈도 이렇게 확대를 해서 그러는데 멀리서 봐야 그 아이가 보이는 거야. 근데 저는 원래 눈이 큰 데다가 화장을 이렇게 하니까 무대에 나서면 되게 아이가 딱 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주인공처럼 보이고. 그래서 유치원 때부터 그렇게 하술로 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하술을 하려면 내가 말을 어떻게 조리 있게 해야 되는지를 본인이 경험 속에서 습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또 그것이 유치원을 걸쳐서 초등학교 그다음에 일고등학교 입학했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쫙 가면서 계속 꼬마 방송하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이번 이 방송을 얼마나 재미있게 꾸며야 될까 하니까 글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방송을 하려면 글을 자연적으로 써야 돼. 네. 그렇구나. 그래서 아니 저는 글을 안 쓰고 하거든요. 여기 보시다시피 없습니다. 빈 깡통이죠. 되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없습니다. 저는 이제 질문이 이렇게 처음에 사실은 할 때는 여기 형식상 있었어요. 지고 있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있었어요.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질문이하고 상관없는 막 이렇게 오락가락 하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틀에 갇혀서 내가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게 좋아서 질문 이런 게 없었는데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질문을 다시 다 쫙 짜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글을 쓰면서 그 북한 기사도 쓰고 한국 기사도 쓰고 네, 그렇죠. 그러잖아요. 예. 그럴 때 뭐 좀 재밌는 거나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글쓰기 연차가 좀 늘어나니까 이제는 약간 대범해진 거예요. 너무 북한 쪽에만 그치지 않고 어느 해인가 크리스마스 날이었어요. 근데 남북의 크리스마스를 비교해야 되겠는데 북한은 크리스마스에 김정은이 할머니 김정숙 생일이잖아요. 있는데 대한민국은 그냥 크리스마스다? 그래도 다른 신문사를 쫙 검색했더니 크리스마스 날에 제일 많이 팔리는 게 콘돔이래요.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예. 이거다. 그래서 북한에는 크리스마스 날에 제일 많이 팔리는 게 찌총이에요. 찌총이. 예, 그러니까 설 전이니까 그 따다다다다닥 하는 거 있잖아요. 뭐야. 딱총이라고 하죠. 북한에서는. 중국에서 넘어오는 뭐야, 폭죽. 예. 북한에서는 그걸 우리 양강도에서는 그걸 찌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찌총이 잘 팔리고 설 전이어가지고 그리고 대한민국은 콘돔이 잘 팔린다 해서 콘돔과 찌총이라고 기사를 썼는데 그걸 다음 날에 연합뉴스에서 퍼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터넷 신문사들이 조금 이색적이고 이게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는 기사를 쓰면 대형 신문사에서 퍼가요. 근데 꼭 인용을 해주는 거죠. 박주희 기자라고. 너무 뿌듯하죠. 아니 이제는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그 우리나라 크리스마스에 왜 콘돔이 제일 잘 팔릴까? 예수님이 탄생했는데 왜 콘돔이 잘 팔릴지. 이런 것들이 좀. 그거를 이해를 하셨어요? 지금은 왜 잘 팔린대요? 그럼 뭐 모텔이나 호텔에 많이 가니까. 어떻게든 다 축복하고 축하하자는 의미니까 이 나이 처먹고 그거 이해 못하면 아이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기사라는 거는 그런 뭐 사생활적인 걸 지나가지고 문화적인 걸 소개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야, 저 지금 처음 알았어요.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 이름을 탁 쳐요. 그러면 이제 뭐 유데일리, 연합뉴스, 미국의 소리방송 이렇게 제 기사를 퍼간 게 그 사람들은 꼭 인용을 해줘요. 제 이름으로 박주희 기자 기사라고. 그러면 뿌듯하죠. 되게 그러니까 야. 우리는 인터넷 신문사기 때문에 작은 신문사잖아요. 그리고 근데 큰 신문사에 퍼가게 되면 그만큼 내가 기사를 잘 쓰고 그 기사가 아이디어가 좋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쓰면서 제가 그때 사명감이라는 게 생기고 기자라는 게 돈을 많이 못 벌어요. 예. 그 솔직히 말하면 사람들이 기자를 하면 성공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아니에요. 생각해요. 그냥 일반 옆에서 보셨잖아요. 제가 돈을 많이 벌어요. 그래서 나보다 낫잖아. 나보다 잘 벌잖아요. 그렇다고 합시다. 예. 근데 그때 되게 그런 게 생기죠. 이제 돈을 떠나서 네. 내 글을 사람들이 누군가 읽고 좋아요를 눌러주고 이 글이 그만큼 가치가 있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데서 퍼가는구나. 그렇죠. 그래 나는 싫어도 이제 기자를 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그때는 되게 사명감. 야. 네, 그리고 기자라는 게 되게 긍지러웠어요. 얼마나 대단해요, 언니. 싫어도 이젠 기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죽을 생각하는 때까지 게 아니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야죠. 이거를 어떻게 놔요? 이 좋은 직업을. 그러면 언니 아직도 그 기자 생활을 쭉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항상 가면 주민등록 어디 등초번 뗄 때 그 신분증 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렇죠. 공민증 주세요. 아니 이게 그런 말이 입이 안 나와요.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공민증 주세요 했다가 신분증 주세요 이렇게 예, 된 예, 거니까 예. 이게 그 다음부터 남이 어쩌지도 않는데 되게 이런 그 제의식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